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9월 16일 연휴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맞죠? 9월 16일 월요일. 사실 연휴가 길다 보니까 요일이 좀 헷갈려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그 이제 사실상의 그 긴 연휴에 들어가면서 금요일날 유튜브 하루 안 했지만 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증시하고 좀 너무 멀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국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의 선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행을 가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각자의 그 지금 계신 그 장소 또는 그 공간에서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셔야 되겠지만 또 이 연휴라는 것이 또 명절이라는 것이 또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뭐 교통사고 소식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 명절 연휴에 몇 년 전부터는 꼭 명절 기간 동안에 부고장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 연배가 또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부고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이 인생의 그 경로라는 것이 명절이니까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명절이니까 명절답게 보내게 해주지만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또 바쁘신 그 명절에 또 전 붙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때고, 내일이 또 바로 이제 추석이니까, 오늘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이 제일 바쁘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 그 시월드라고 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명절에. 또 이 명절이 정말 행복해야 되는 명절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여유 있게, 또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휴를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참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뉴 챕터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챕터가 뭔지 아시죠? 우리 그냥 중고등학교 때 그 영어 공부할 때 보면은 이번 챕터에서는 투부정사를 배우고 다음 챕터에서는 동명사를 배우고 그런 그 장이라고 하잖아요. 1장, 2장 이런 걸 챕터라고 해요. 뉴 챕터니까 새로운 장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또 연극 같은 거 여러분들 연극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극에서 또 이렇게 장이나 막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명이 살짝 빠져나가는 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고 이제 새로운 조명이 싹 들어오는 것을 페이드 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연극 얘기하니까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극의 매니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연극을 이제 대학로 같은 데 가면 물론 연극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연극을 가끔씩 본 적이 있는데, 공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소극장이라든지 연극은 그 관중들하고 직접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대본을 그대로 하지 않더라도 좀 애드립 같은 거가 허용이 되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또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 소극장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 호흡 소리가 들리는 이런 희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방송보다는 그런 그 공연장에서의 그 공연이 굉장히 더그 어떤 그 공연에 있어서 새로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떤 연극을 이제 보기 위해서 입장을 했는데 그 관련자 이제 그 관계자분이 저에게 갑자기 물총 여러분들 물총 아시죠? 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쏘는.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 가지고 노는 그 작은 물총 말고 정말 소총처럼 생긴 큰 사이즈의 물총을 주시면서 이따가 몇 챕터 그에서 그 배우들이 피켓을 들고 등장을 하면 그때 물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 보니까 그 내용인즉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에 사회 문제를 다루는 그런 연극이었는데, 그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연 환경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한 그런
장면을 다루면서 배우들이 뭐 이제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듯이 그 피켓을 들고 나타나는데 이제 그때 나무나 뭐 꽃들은 역시 물이 있어야만 그 생존을 할 수 있는 생물이니까 그 물을 뿌려달라 제가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그 챕터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 바뀌기 전에 그 이런 다른 이런저런 그 내용들을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관람을 하면서 그 연극을 그 보면서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다 보면 깊은 생각에 또는 그 연기력에 또는 그 영화 또는 연극의 내용에 그 심취하거나 빠져 있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연극에 좀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피켓 들고 배우들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 그 다른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 연극에 대해서 다른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그 배우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못 뿌렸겠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자가 갑자기 그 연극이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관중들이 이제 그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 좀 뿌려주세요. 물 좀 뿌려주세요. 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막 물을 뿌리기 시작했던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라는 것이 그런 그 장이 바뀌는 걸 의미하고 또 이렇게 아까 그 명절에 그 어떤 부고라든지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했는데 또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기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의 활동하던 시절 또는 내가 뭐 어떤 그 대성공을 해서 어떤 활발한 활동을 했던 전성기 같은 시절 이런 것들도 영어로는 챕터 그 기간을 챕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왜 챕터라는 얘기를 왜 오늘 자꾸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6일 그러니까 16일이니까 오늘 밤 우리 한국에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FOMC 9월달 FOMC가 열리죠. 7월 말에 FOMC가 있었었고 8월 달에는 FOMC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그러니까 뭐 한 45일 정도 만에 이제 FOMC가 열리고 드디어 이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제 물론 무슨 정말 우리가 달나라에 사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예측이 되고 있고 다만 그 폭에 있어서 25bp냐 또는 50bp냐 75bp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것 같고요. 25 아니면은 50bp 0.25 아니면은 0.5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뭐 또 어차피 연준이라는 그 연준의 그 위원들이 그냥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하겠죠. 많은 심사숙고를 통해서 그 폭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폭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그 해석도 달라질 것 같고 또 그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그 시장이 어떻게 그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결정이 되는 날짜가 도래를 했습니다. 16일, 17일. 우리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추석 연휴에는 우리 한국 증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피부에는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연휴 이후에 시장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연휴 첫 번째 날에 그 주제로서 제가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리고 또 폭뿐만 아니라 속도는 이제 우리는 어떤 속도로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조금은 시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금리 인하의 폭은 몇 프로를 인하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지만 어떤 속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진 않죠. 하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한 뒤에 또 뭐 한 6개월 동안은 금리 인하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늠을 통해서 그 속도를 가늠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속도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좋은 방향의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밤, 내일 밤 발표되는 그 FOMC 연준 FOMC의 그 결과에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어쨌든 그 피벗이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6, 17일 날 시작이 되는 거고 이 폭하고 속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주가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 피벗의 시작이 과연 벌써 한 3주 전 정도 전에 우리 다우지수, 미국의 다우지수 이런 것들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피벗과 함께 미국 주가가 다시 신고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뉴 챕터로 인해서 신고가를 쓸 수 있냐 이 부분. 자, 그리고 좀 더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섹터는 반도체. 우리 왜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이 반도체를 대변해주는 지수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7월달 이후에 많이 빠진 섹터가 반도체 쪽이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우 지수는 신고가의 여부에 어떤 관전 포인트를 둔다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수급선 61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60일 수급선을 이번에 돌파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반도체 지수가 수급을 돌파를 한다라면 또 우리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수급선 돌파를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일단 우리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증시가 열렸잖아요. 그 분위기는 이 뉴 챕터를 기다리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스닥도 어떤 단기 저항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날 9월 13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단기 저항선들을 돌파를 해주는 나스닥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스닥에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있으니까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얘기는 뉴 챕터로 다가오는 이 피벗을 일단은 긍정의 시각에서 기다리고 있다. 긍정의 시각에 부합하는 그런 폭이라든지 속도에 대한 그런 힌트가 나온다라면은 그런 분위기는 더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한국 증시도 역시 일단 미국 증시가 아무리 한국 증시가 뭐 밸류업이니 아니면은 무슨 한국의 어떤 노믹스 어떤 노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것들은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만 한국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이번 피벗이 미국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다우가 신고가를 경신을 한다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1선을 회복한다라든지 이런 긍정의 시그널로 이어져야만 한국 증시가 이제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한국 증시의 관점에서는 한국 증시는 지난주에 일단 동시만기를 잘 마쳤고 동시만기일 당일날 반등에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날 급반등 했었잖아요. 여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반등에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스프레드가 조금 더 확대가 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향후 피벗 이후에 한국 증시도 어쨌든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한국 증시는 좀 이제 1차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거죠. 1차적인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이 반등세가 아직 2600도 회복 못하고 있으니까 2600 이상, 2700, 2800까지 그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요. 이 피벗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9월 말에 밸류업 지수가 나올 것 같아요. 한국의 밸류업 지수. 그것도 이제 그 부분도 일조가 되겠지만 한국의 저평가 요인들 그리고 상대적인 뭐라고 하죠? 소외적인 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밸류에이션 부분이 조금 이번 피벗을 기회로 해서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이렇게 업이 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이 피벗이라고 하는 이 거시 변수의 변화가 그 한국의 밸류업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통해서 이건 어쨌든 그때 그 9월 초 급락장세에서 제가 전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건 이제 단기 수익 관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밸류업이 가능할 것인지, 소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지,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지, 이 거시 변수의 변화, 피벗에 의해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명절에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은 증시 쪽으로 뭐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바쁘지 않고 연휴가 너무 길어서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제가 좀 바빴어요. 이런저런 일정들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바빴는데, 오늘부터는 뭐 그냥 좀 연휴가 너무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제가 유튜브를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내일은 추석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18일 날은 이제 16, 17일 날 그 FOMC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또 어느 정도 예열을 해놔야만 또 그다음 이제 시장이 열리는 그거에 잘 적응할 수가 있잖아요. 감각 회복 이런 차원에서 18일 날 조금 또 그 FOMC 내용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문의를 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엮어서 18일 날 또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내일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